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76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12월 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10월 25일입니다. 오늘 명식 경자년 무자월 병술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병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은 병화일간이 되겠고요. 그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자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월의 병화는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태어나는 아기의 일간이 병화란 뜻이고요. 오늘 월령이 자월이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화의 기운, 즉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병화인데,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병화는 양화라고 이렇게 보고요. 내일 공부하게 될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같은 화라 하더라도 병화는 양화가 되는 것이고 정화는 양화인 병화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음화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양이라고 하는 기질은 뭐냐면 강하고 좀 공격적이고 그 다음에 매우 거세고 뭐 이런 개념이라고 하면, 음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양에 대비돼서 양에 비해서 좀 부드럽고 유연하고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양화는 굉장히 빛이 강하고요, 매우 뜨겁습니다. 한여름 같은 경우 기온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적도지방 같은 데는 40도 50도 이상 올라가게 되죠. 하지만 달빛은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기온이 크게 올라가지, 오히려 달이 휘영청 밝다고 해서 온도가 올라가지는 않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개념과 정화라고 하는 개념, 병화는 좀 양화로서 맹렬한 그런 기세를 가지고 있는 불이라고 하면, 정화는 그에 비해서 좀 약한 부드러운 불이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양화는 대체적으로 양존, 지존이라고 양을 대표하는 지존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모든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오행이라고 하는 목, 화, 토, 금, 수에 의해서 변화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수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의 기운이라고 하고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의 기운이 되는데, 원래 수화가 에 의해서 수라고 하는 것은 냉기, 차가운 기운이잖아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개념이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밤의 개념, 어두움의 개념인 것이고, 화라고 하는 것은 밝음의 개념이죠. 밤낮이 있어야 사는 것이고요. 이거는 모든 만물이 그거에 이렇게 적응을 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데 남극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은 백야 현상이 나타나고 일정 기간은 계속 밤이 이렇게 주로 이렇게 되는데, 사람들이 아마 그쪽 부근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적응을 해서 살지만 하루 내동 일주일 이상, 2주일 이상, 한 달 내동 계속 낮이라고 하면 시간 개념이라든가 사람은 밤낮이 바뀌면서 거기에 인체가 적응을 해서 사는데, 만약에 계속 낮이라고 하면 내지는 계속 밤이라고 하면 생체 리듬이 많이 깨질 겁니다. 수화라고 하는 개념은 또 그런 거고요. 수화라고 하는 것은 또 계절로는 보면 화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여름과 같은 개념이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겨울에 해당되는 거에서 이 봄과 여름이 여름과 겨울이 서로 순차적으로 교차를 하게 되는데, 중간에 겨울에서 봄으로 갈 때 갑자기 뜨거워지지 않고 봄이라고 하는 그런 기운을 거쳐서 화가 왕한 여름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뜨거운 여름이 바로 차가운 겨울로 오지 않고 서서히 가을이라고 하는 완충되는 계절을 거쳐서 그 겨울로 오게 되죠. 핵심은 뭐냐면 수하고 화가 있는 것이고, 수에서 화를 갈 때 목을 거쳐 가는 것이고요, 화에서 수를 갈 때는 금을 거쳐서 가는 것이죠. 그 중간중간을 통제시켜주고 완충해주는 것은 토라고 하는 것이니까,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수하고 화가 해당이 되죠. 화라고 하는 것은 말했던 것처럼 천간으로는 병화라고 하는 것,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병화가 정화에 비해서 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양 중에서도 정화, 병화가 있다라고 하면 병화가 정화에 비해서 더 강한 양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병화를 양중지존이다, 양을 대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병화의 빛과 병화의 열기를 가지고 모든 만물이 그 빛과 열을 받고 살게 되죠. 병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자신의 빛과 열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자신이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더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병화는 자신의 빛이 더 강해지는 것을 좋아하는데, 임수를 보게 되면,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임수는 병화를
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보양광이라고 해서 병화의 빛을 보광해서 반사시켜서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 수보양광 내지는 이걸 갖다가 보광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이제 물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병화의 빛을 강하게 빛을 반사해서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하지만, 이거를 그냥 음량의 개념으로 보았을 때 병화라고 하는 것은 치열한 불의 개념이기 때문에 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적절히 통제시켜준다. 너무 과열되게 되면 뭐예요? 사막화되죠. 너무 뜨거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만물이 살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적절하게 수로서 통제시켜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보일러라든가 화력발전소, 수력은 좀 둘째 치고더라도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터빈을 돌려서 그 증기를 발산시켜서 그 증기로서 이게 전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보일러 같은 그런 경우가 너무 치열하게 뜨거워지게 되면 폭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후쿠시마 원전이 그 뜨거운 열기를 통제를 못했기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이 수소 폭발을 일으킨 거죠. 병화가 너무 치열하게 되면 그걸 갖다가 관성인 수로서 통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한데, 개수 가지고는 좀 부족하겠죠. 그래서 임수로서 강한 병화를 갖다가 통제시켜 준다, 이렇게 봐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물상으로 봐서는 병화가 임수를 보게 되면 밑에 큰 강이라든가 호수를 봐서 수보양광 해주기 때문에 병화의 빛이 더 돋보인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겠죠. 어떤 경우가 됐던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임수를 보는 것이 개수를 보는 것보다는 더 좋은 사주가 더 중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정화 같은 경우에도 일간이 왕해지게 되면 임수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정화 같은 경우는 인위적인, 내일도 공부할 겁니다. 인위적인 불이라서 대체적으로 인성인 간목이 있어 주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기본적으로 병화, 정화의 특징인데, 오늘은 이제 병화를 보는 것이니까 병화에 대해서 좀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요. 이러한 병화 일간이 태어난 월령이 어느 월이냐에 따라서 왕세 한열이 좀 달라지겠죠. 이 월지 월령이라고 하는 것이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말하는 거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월령이 뜨거우냐 차가우냐 이런 얘기인데, 인묘지는 봄이니까 따뜻할 것이고요, 신유술은 가을이니까 좀 오싹오싹 서늘할 것이고요, 해자축은 겨울이기 때문에 매우 추울 것이고, 사오미는 여름이기 때문에 매우 덥겠죠. 이 계절적인 개념을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고요. 월간이 아니고 월지의 그런 개념,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일단 겨울입니다. 겨울이면서 중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버금중자 가운데 끼어져 있는 그런 겨울이라고 하는 뜻이고, 매우 춥습니다. 엄동설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 수가 가장 왕할 때, 수가 가장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 피상적으로 그냥 물이 많은 개념이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물이 많아진다, 겨울에 물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물만 많아지는 개념이 아니라 뭐예요? 매우 한습해진다, 한랭해진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쉬운 말로 기온이 매우 크게 떨어진다, 얼어 죽을 정도로 춥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해월, 자월, 축월이라고 하는 동절에는 반드시 화가 있어서 조후함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한 가지 여기서 꼭 명심해 두셔야 될 것, 자월도 마찬가지고요, 축월도 마찬가지고, 일간이 병화잖아요. 일간이 병화이고, 일간이 예를 들어서 내일은 정화라고 하는 겁니다. 정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일간이 병화고 일간이 정화니까 일간이 조후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간은 조후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화가 별도로 있어줘야 되는 것이지, 일간 스스로가 조후하고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은 심판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심판. 그래서 병화, 어떤 일간이건 간목, 을목, 병정, 무기, 경신이 어떤 일간이건 간에 자기는 심판과 같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고요. 일간이 병화이기 때문에 일간 병화가 조우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일간은 가만히 있고, 예를 들어서 조우를 한다라고 하면 별도의 화가
써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간 병화라고 하는 것 스스로 뭐 조우하고 그러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고, 어떤 분들은 일간이 병화니까 뭐 조우는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간이 병화인 거하고 세상 만물이 병화가 필요한 거하고는 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 좀 다르지만 저는 일간 자체는 신판과이기 때문에 일간이 조우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중요한 것. 자,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뭐냐면, 자, 수가 왕한 계절, 수왕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수가 왕한 계절이지만 화는 자월에 이르게 되면 여기가 절지를 지나서 태지죠. 절지나 태지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일간 자체가 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해월은 병화가 칠살이 왕한 것이고요. 병화가 자월은 정관이 왕해서 신약, 관, 왕한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화이기 때문에 임수로서 수보양광하는 것을 일간이 약하다고 해서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단 임수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거는 정관이 왕한 계절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되게 되면은 뭐 관살이 모두 왕해지는 그런 국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임수로서 병화를 수보양광을 하는데 병화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병화의 뿌리가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화의 뿌리는 지지로 뭐가 있는 것이죠? 인목이라고 하는 것, 사화라고 하는 것, 오화라고 하는 것, 미토라고 하는 것, 술토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병화의 뿌리가 있어서 병화를 좀 왕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미토, 술토는 있다 하더라도 병화가 뿌리를 내리기가 약하고요. 오히려 반대로 미토라든가 술토라고 하는 것은 토이기 때문에 병화의 기운을 화생토에서 오히려 빼가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약할 때 지지로 어떤 뿌리를 보는 게 좋을까요? 인목이라든가 사화라든가 오화 등을 보는 것이 좋은데, 월지가 자월이니까 예를 들어서 병호 이렇게 들어오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거 좋지 않겠죠. 그죠? 병호 이렇게 들어온 거 좋지 않을 거고요. 또 임모 이렇게 들어와도 좋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좌우 상충이 돼서 이건 오화가 깨지죠. 병화의 뿌리가 깨지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자월에 통근절을 본다라고 하면 오화나 사화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뭐 일지 밑에 사화가 올지는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화가 온다라고 하면 여기쯤 오게 되면 이거는 좌우 상충으로 보지 않죠. 중간에 뭐 어떤 글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수왕절에 화가 좀 위축되고 위협받는 그런 것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수가 얘를 충해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화가 깨지진 않는다. 뭐 인목 같은 거 이렇게 있어도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인목은 인중병화에 일간 병화가 뿌리를 둘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인중간목에 생조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 일간이 이 정도만 얻는다 하더라도 병화 일간은 능히 임수를 감당해낼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양중지존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일간 병화는 종격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임수로서 수보양광하는 것은 좋지만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사 오등의 뿌리를 두거나 반드시 간목 같은 것이 있어서, 물론 간목도 지지에 인목 같은 것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생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됐을 때는 임수를 보는 것은 나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인사 오등의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임수만 보게 되면 이거는 오히려 살중신경이 돼서 오히려 병화가 아무리 태양지화인 병화를 하더라도 임수 칠살이에서 파극을 당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건 임수를 쓰려고 하면 내가 반드시 뿌리를 얻거나 생조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고요.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은 병화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화인 양화가 자월에 태어났죠. 원래 자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이 되지만 그 본기가 음수인 개수가 본기이기 때문에 쓸 때는 음으로 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자수를 보게 되면 저것은 정관이 되는 거고요. 정관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자월은 수가 왕한 반면, 수가 가장 왕한 때가 자월이죠. 반면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해월의 절지, 자월에는 태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간은 약해서 신약, 관, 왕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된다. 이 상태에서 다시 수가 많아지게 되면 관성으로 논하지 않고 이때는 오히려 칠살로 놓고 봐도 틀리지 않는다. 일간을 생주해 줄 수 있는 목이라든가 일간의 뿌리가 될 수 있는 사화, 오화 등의 병화가 뿌리를 두지 못한다고 하면 왕한 수에 의해서 병화가 극해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목화를 보는 것이 필요한데, 연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다시 자수를 봤죠. 정관 두 개, 정관이 많아서 좋다 이게 아니라 정관이 많은데 일간이 약해서 정관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될 것이고, 연간에는 이렇게 경금이 있어서 다시 수를 생해 주게 되니까 비록 이것이 나한테는 편재 재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 편재 재물이 오히려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죠. 돈 때문에 내가 힘든다는 얘기죠. 돈을 많이 벌어서 힘들겠어요? 아니면 내가 돈을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인데 돈을 못 벌어서 힘들겠습니까? 돈을 못 벌어서 힘들고요. 오히려 내 돈이 아닌 것에 욕심을 내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관성에 내가 극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국세가 되죠. 만약에 이 병화가 지지로 목이라든가 화를 봐서 일간이 왕해지게 되면 이 관살을 내가 감당할 수 있지만, 이렇게 일간 자체가 뿌리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관살은 오히려 나를 못 살게 구는 것입니다. 관살 때문에 내가 못 사는 거고요. 재성 때문에 내가 못 사는 거죠. 만약에 이런 사주가 일간이 약한데 저 재성을 보게 되면 처재에 해당이 되죠. 특히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 처재가 나한테 도움을 준다는 얘기예요, 안 준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결혼했는데 여자가 빚을 잔뜩 지고 도망가거나 이런 경우가 또 있을 수가 있겠죠. 자기가 그 빚을 갚으려고 하면 열심히 일해야 되죠. 관성이라고 하는 것, 일도 해당이 되고 직업도 해당이 되는데, 직장을 빚 갚으려고 직장을 갔더니 직장이 너무 힘들어, 내가 너무 약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뿌리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월간에는 이렇게 식신인 무토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관사를 이렇게 제해주는 것은 좋지만, 이 식신 또한 뭐예요? 병화가 일간 자체가 약하면 식신은 나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지 나를 도와주는 것은 절대 아니겠죠. 근데 문제가 일지의 술토를 이렇게 봐서 오늘은 병술일주가 이렇게 되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화가 지지로 뿌리를 줄 수 있는 것, 인목, 사화, 그 다음에 오화, 미토, 술토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거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분들은 술을 보게 되면 화가 술에 임묘합니다. 쉬운 말로 조금 그냥 세게 얘기하면 땅속에 묻히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병화일간이 술을 보게 되면 매우 좋지 않다, 병약하다, 아플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술이 문제가 아니라 원령이 더 중요한 거죠. 원령이 자월의 병화 자체가 약한데 토를 보게 되면 약한 일간이 다시 기운을 빼게 되는 것이니까 그게 더 문제인 거죠. 그래도 술토라고 하는 것은 병화가 술중 정화의 뿌리를 두시니까 그나마 나은데 얘가 만약에 술토가 아니라 진토면 더 큰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자월에 관성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데 진을 보게 되면 자진수국하게 되니까 관설이 더 많아지게 되겠고,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일간 정화가 진에는 통근도 안 되죠. 술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나마 통근이라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지만, 이거는 진은 완전하게 병화 일간이 뿌리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더 문제고, 차라리 술토는 조금이라도 병화가 생기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 술토와 병화가 땅속에 묻히니까 좋지 않다 이런 개념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역시나 무토가 술에 뿌리를 두고 투출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극설교집이 되는 거예요. 극설교집하면 극하는 것과 설하는 것이 교차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안 좋죠. 그날도 술중정화의 병화가 뿌리를 둘 수 있는 것은 진토를 보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럼 생신은 여러분들 어떤 생신을 얻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당연히 목화를 봐서 약한 일간을 돕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약한 병화가 목화를 봐야지만 관성도 식신도 재성도 감당할 수가 있겠죠. 자, 목화가 있는 것, 경인신묘시, 계사갑오시, 을미시는 별로 토죠. 전 별로 의미가 없고요. 무술기시 다 의미가 없습니다. 자, 요거까지만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하나 빼야 되겠죠. 신묘시는
인성인 목이라 하더라도 물론 이제 묘술 합화해서 좋을 수는 있겠지만 묘목은 그렇게 의미가 없겠고요. 이왕 볼 거면 묘시보다는 인시를 보는 것이 더 좋을 겁니다. 이거는 신금은 또 병화 일간하고 또 탐합하려고 하는 또 약간 좀 안 좋은 것이 있고, 경금은 뭐 그래도 괜찮죠. 그래서 인술 반합 회복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인목은 그래도 병화가 뿌리를 둘 수 있다. 그 다음에 인중간목으로서 병화가 생조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나은 생시가 될 것으로 보고요. 계사시 같은 경우에는 지지로 사화를 받죠. 사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녹에 해당이 되죠. 튼튼히 뿌리를 둘 수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뭐냐면 개수가 투출했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무토가 투출해서 개수를 제하는 그런 공력은 있지만, 무토는 뭐예요? 병화를 회강하는 그런 단점도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차라리 가장 좋은 생시로 볼 수 있는 것 갑오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술토하고 오하고 이거는 오술 반합해죠. 오술에서 화국을 짓게 되고, 그 다음에 간목이 투출하게 되면 토를 약간 제해줘서 병화가 무토에 의해서 회강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수가 들어와도 능히 병화가 감당할 수 있다. 이거는 일간 병화가 자월에 태어나서 약한 사주가 아니고요. 이 정도 되면은 강한 사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일간 자체가 왕해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나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는 초년운이 금수운, 물론 중간에 병술운이 있다 하더라도 금수가 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오시를 보는 것도 제 생각에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임진시 같은 경우 진수상충함, 이것도 좋지 않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